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일타강사. 그렇죠. 조선시대 때 노비가 일타 강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렇죠? 노비가 강사가 어떻게 누구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양반을? 실제로 이제 양반들의 스승님이 되었던 노비가 있었다는 거. 좀 신기하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정학수. 좀 낯설죠? 정학수. 네, 정학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노비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양반도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출세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오직 과거 시험. 과거 음제.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그렇죠. 역시 바비앙. 그렇죠. 네. 33명. 오. 우리 사극에 보면 그나마 조정에서 이렇게 왕하고 이렇게 말 좀 섞는 분들 그 정도 되려면 기본 33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너무 길이 좁죠. 너무 길이 좁아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한데 여튼간에 이제 그 기초 시험으로서 이제 속가라고 그래서 생원시와 진사시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 생원시와 진사시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이생원, 김진사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1차 시험 통과한 건데 너무너무 과거 합격의 길이 힘드니까 그걸 그냥 이게 붙여주는 거예요. 속과에 한 번만 합격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김생환, 이진사 이거 관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성균관에 와야 됩니다. 성균관 가면 이제 들어가는 길 옆에 이렇게 동계서재라고 해서 기숙사가 있고요.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숙식을 하면서 이제 대과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8세기 후반 정조 때 성균관에 있는 그 동네에 거대한 서당이 들어섭니다. 그냥 서당이 아니라 이 기록에 따지면 거대한 서당이 맞아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끝나고 하면 땡땡땡 뭐 종을 칠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뭐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서당이 굉장히 융성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서당 훈장님의 정체가 노비였습니다. 서당. 좀 믿겨지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노비가 양반. 성균관 근처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됐고 수많은 양반의 자제와 여러 자제들 뭐 서당을 평민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자제들이 와서 노비인 줄 아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막 배우는 거죠. 일단은 이제 요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학수가 살던 동네를 뭐라 불렀냐면 반촌이라 불렀어요. 반촌. 반촌을 구역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오늘날 종로구 명민동의 성균관대학교 일대를 반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가 특수지역?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선의 전통적인 동네는 아니에요. 노비들의 생활 공간인데 그냥 노비가 아니라 성균관으로 출퇴근하고 성균관 유생들 밥 짓고 기숙사 불 떼고 뭐 수업 시작 도령님 합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노비들이 사는 그 집단을 반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대가 약간 좀 특이한데 여기가 왜 또 특이하냐면 이곳이 성균관 유생들이 머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관료는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정승 판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은 어찌됐건 이 소위 말한 유생들에 대한 대우는 특별했거든요. 학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발휘하면 그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의 가장 대표적 문화가 뭐가 있냐면 어떤 정책을 신하들이 반대할 수 있죠. 그러면 왕은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반대 상소가 심해지고 반대 상소가 심해지는 걸 넘어서서 유생들이 권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앞에 쫙 펴놓고 시위를 하면 왕은 아무리 왕의 생각이 옳아도 무조건 그 정책은 취소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그 얘기를 꺼내더라도 일단 그건 조선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선은 유학의 나라이고 공부하는 유자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줘요. 근데 이 반촌의 노비들은 누굴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자들을 모시는 노비들이잖아요. 그 마을이 좀 특수한 거예요. 여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룰이 있는 거고
반촌에 사는 성균관 노비들을 반인이라고 좀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정학수도 그 반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은 되죠.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게 바로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노비지만 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신분을 넘어서서 야 학문적으로. 이런 어떤 유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왜 우리 이 사람 받고 뭐라 그래? 이런 게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약간 출세소인데? 그러니까 출세는 못해요. 이건 또 조선 전체의 문제지만 근데 요 안에서는 독특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다 보면 좋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 정학수가 서당을 연 자리가 성동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좀 재밌습니다. 일종의 뭐 명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 정학수의 서당이 나중에 가면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 우리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인의 아주 거두로서 조선 후기 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송시열의 집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곳이 1925년이 되면 보성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섰던 곳이기도 하고 또 지나면 1987년 서울과학고등학교. 어머, 과학고등학교? 여기 정말 그 천재들 그럼. 카이스트 보내고 그러는 명문학교에 해화동 그 자리 아시죠? 어딘지. 엄청 거기 많았어요, 그 또.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조선의 최고의 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거쳐간 곳이 바로 명문학교들 여기입니다. 다 또 있어요. 아니 근데 정학수는 노비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그 서당을 열 수가 있죠? 아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나와 있는 기록이 없구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뭐냐면 남아있는 기록들은 양반들이 그 사람과 이렇게 어울렸던 기록과 서당이 크게 운영이 됐다는 기록만 단편적으로 있는 거고 과정용.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반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서당을 냈었을 때 후원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 많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뺀 거 아니야, 양반들이? 사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게 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 자체로는 절대로 완벽한 드라마 못 만들거든요. 정말 냉정히 말하지만 정통 사극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선 작가의 상상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꽤 괜찮은 소재 아닌가요? 이거 잘 만들면? 근데 픽션 같은 걸 많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왠지 우리 디오 형하고 되게 잘 맞는 게 그 노비였었다가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또 노비야? 그러니까 정학수 역할이야. 이게 이렇게 잘하는 정학수야. 근데 준호엔 정학수네. 그렇지. 추학수네, 추학수. 그래 준호 정학수. 하나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반인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조선이 개국될 때부터 사대문 안에는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왜냐면 이 안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인들은 노비잖아요. 급여를 안 받아요. 다 이게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로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 그 매점 같은 게 있나 보다. 매점 같은 거. 사업가다 사업가. 거기다가 매점해도 괜찮겠네. 농사를 못 지어서 축산 쪽. 했던 거. 정확합니다. 네네. 맞아요. 백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육점을 운영했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특히 조선 전기 때나 이럴 때는 이 소위 말하는 가축을 도살하는 게 아주 특수한 백정이나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특수하게 좀 제한적으로 이 가축을 도살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소가 많지 않았어요. 소가 뭐 몇만 마리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선은 농본주의 국가잖아요. 농업을 잘 발전시켜야 되니까 소가 한번 이렇게 땅을 파거나 하면 사람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힘하고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농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니까 소고기를 먹는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보면 되게 웃긴 게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좋아해요.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날 막 양반댁 대감댁에서 몰래 이게 소를 딱 잡으려고 하고 밖에 막 노비들이 다 망보면서 아무도 안 옵니다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소를 잡고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 순간 사원부 관원들이 담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하고 이런 기록들이 종종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고기를 먹는다? 이건 조선 전기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반인들이 성균관 유생들의 식사를 책임진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튼간에 유생들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찌됐건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양 상태. 그럼 밥심이 있어야지. 뭐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조선 조정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반인들한테 소를 잡을 권리를 특별하게 줘요.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제 잡으면 이제 식사도 대접하지만 남는 고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다 팔고 하면서 그 부수익으로 이제 생활하게 해줘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돈이 꽤 잘 뜯기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하고 이 어떤 준독립적, 그러니까 위로는 이 유생들이 나를 좀 좋아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또 이런 특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반촌이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한 지역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약간 치사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조정에서 이제 거꾸로 또 무슨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 소를 죽이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소를 죽인 죄를 또 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뭐야? 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또? 황당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건 본인들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했지만 이 일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 속전을 따로 받는 거예요. 다 챙기네 다 챙겨. 이유가 있어.